조금 전에 결정된 법원의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현장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네. 자 오늘 법원의 결정 내용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1시간 전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를 검토했는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재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까지 구속이 일단 되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내년 4월 16일까지 6개월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사실상 여러 번 이 내용을 다루면서 법률 전문가들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여성한 변호사님도 그 내용을 예측을 하셨었죠. 100%라고 하기 못해서 네. 99%라고 그랬죠. 네네. 그거 왜냐하면요, 좀 전에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음. 네. 그런 영장을 발부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요. 네. 실질적인 내막은 재판 중에 구속영장이 다시 이렇게 재발부되는 거는 대부분 뭐냐 하면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뇌물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유죄가 돼가지고 실형을 받을 것이냐. 네. 이 부분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냐. 네. 그건 뭐 재판은 또 해봐야 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뭐.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건데 저는 이제 추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가 유죄로 인정돼가지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손바닥에 반대면, 동전의 반대면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죠. 아하,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그렇죠.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재판부끼리 이렇게 중요한 진짜 시국의 전국의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에 관해서 어느 네. 재판부에서 유죄, 어느 재판부에서 무죄라고 한다는 건 상당히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부끼리도 이 부분에 관해서 서로 물론 법적으로는 독립된 재판부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다.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하던 재판부에서 이걸 유죄로 할 때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하고도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네. 이거는 뭐 제 추측입니다. 네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히 뇌물은 네. 준 쪽보다도 받은 쪽의 형이 높을 거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5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그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아하. 그렇다면 이 영장을 고려하는 재판부로서는 사람을 풀어주고 네. 또다시 구속하는 거 네. 이런 무리수는 안 두죠. 아하. 그거는 판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네. 판사들은 풀어주는 건 좋아하지만 네. 잡아넣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네. 이 법률가들은 다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이미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이 됐었고, 실제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간이 6개월이 연장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점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판단해 볼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맞물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역시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뉴스탑10 팀이 고른 10가지 소식 가운데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감장에서조차 이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얘기가 논쟁이 되기도 했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도 이 방송 전에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입장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일단요, 일반적으로 그 6개월 구속기간이라는 것은 물론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그게 전제가 있어요. 6개월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라는 취지죠. 네. 못 끝내면 석방을 하라는 거지만 더 심리할 필요가 있고 또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되지 않는 다른 범죄 사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사실은 유죄가 되면 실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죄를 다 주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석방이 되면
계속적으로 어떤 증거 인멸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 그리고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구속기간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네. 또 일반적으로 뭐 여성원 변호사님 계시지만 대부분이 추가 기소되거나 아니면 영장범죄 사실에 기재되지 않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런 큰 사건 아니라도요. 대부분이 구속기간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건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또 재판부의 판단 자체는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된, 그러니까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오늘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세월호 조작 사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밤새면서 이 수사 보고서, 의뢰서를 작성을 했다고요? 예, 그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했죠. 왜냐하면 이 세월호 사태 보고를 하고 컨트롤을 하고 지휘를 한 곳이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지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조작이 됐다라고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밝혔고요. 네. 그 서류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확인해봐라라고 해서 검찰에 오늘 오후에 대검에 그거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체는 정의용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후임자가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어제 오전에 발견돼서 네. 오후에 갑자기 브리핑을 하고 저녁 밤늦게까지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지휘 아래 그 수사 의뢰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세월호 문건 공개 관련해서 국정조사 카드를 또 자유한국당이 꺼내들었는데 청와대가 문건을 통해서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구속 연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결국 구속 연장이 추가 발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돼서 이제 6개월의 구속이 연장이 됐는데요. 이 날짜가 구속 6개월이 끝나는 날이 4월 16일이죠. 4월 16일입니다. 바로 세월호 발생 발생날. 날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뭐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공교롭게도 날짜가 이렇게 맞습니다. 어떻게 그 보세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할 때 있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건 사실 3월 30일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판이 이제 예전에는 검찰이 구속한 날로부터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재판을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아마 그때 4월 16일 재판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상한 날짜가 계속 맞아 들어가는데 이게 근데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부러 그 세월호 날짜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결과가 그렇게 돼서 흥미롭게 됐네요. 네. 실제로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면 네. 4월 16일 날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4월 16일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 무죄가 되면 그 안에 또 풀려 나올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6개월을 꽉 채워서 그때까지 설마 재판을 못 끝내서 다시 구속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재판이요. 만기는 이제 4월 16일이지만 지금 차은택이랄지 정호성이랄지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가 구속기간 연장을 해서 11월 19일부터인가 만료가 돼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재판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재판이 구속기간이 연장된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결과를 보기 위해서 연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을 해서 그 시점에 좀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찰 자체도 아마 추가적으로 한 40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을 철회하면서 재판은 좀 더 이전보다도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윤선 전 장관에 관련된 또 논란이 뒤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서울 사무소에 개인용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뒤늦게 밝혀졌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준 기자? 네, 지난해 9월 달에 조윤선 장관이 취임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그 서울 사무소, 문체부가 서울 사무소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립 끝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왼쪽에 있는 기존의 체력 단련장으로, 직원들이 체력 단련장으로 쓰는 곳을 조윤선 장관이 자신이 화장실을 만들라 이렇게 해서
그 아래를 뜯어내고 개보수 공사를 해서 화장실을 만들었고요. 사실은 처음에 여성용 화장실로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장관만 써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윤선 전 장관 혼자 머무는 그 서울 사무소에 본인의 개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썼다. 글쎄요, 누가 떠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화장실에 굉장히 예민했던 걸로 아는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행사장 나갔을 때 네. 개인용 변기를 새로 고체를 해달라. 그랬죠. 청와대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서 뭐 그랬다는 일도 있고 해서 한번 논란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장관이나 국회의원들 실에 가보면 다 개인용 세면대 및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 뭐 손님들 만날 때 이렇게 이빨도 닦고 나오고 이런 장소로 활용을 하는데요. 개인용 화장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저기는 서울 사무소라는 거죠. 네. 늘상 머무르는 장관실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오는 서울 사무소인데 거기다 또 굳이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네. 직원들의 체력 단련장까지 없애면서 네.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